몸 건강은 당연하고 마음 건강까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지치기 전에 혹시라도 돌아오기 힘들 것 같으면 지금 포기해도 괜찮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포에 살고 계시는 괜찮아 마을 주민 박명호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지금은 목포에 내려와서 공장공장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장공장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괜찮아 마을 같은 가상의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일을 지금 한지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음, 3년이나 되셨군요. 괜찮아 마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르니까. 괜찮아 마을은 제가 사업도 되게 오래 하고 또 다양한 일들을 만들면서 지내다 보니까 2017년에 서울을 떠나서 목포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출판사나 기획사, 여행사, 여행 커뮤니티, 반응형 웹사이트 빌더 뭐 이런 분야도 다양하고 정말 경계를 알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치고 힘들고 우울한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 지하철이 지나가다 보면은 막 왠지 지하철에 뛰어들 것 같고 또 음, 한강을 지나가면 한강의 검은 물이 저를 끌어들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세상 어딘가에 내가 좀 마음 편할 때 쉬거나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괜찮아 마을을 만들게 됐는데요. 괜찮아 마을은 쉬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은 작은 사회를 표방하는 가상의 마을이고 2018년부터 거의 지금까지 저희도 한 36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만들어 왔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곳에 현재 한 4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또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면서 하나의 마음속 고향 같은 곳이면서 또 상상이 현실로 되는 그런 작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서울에서 정말 많은 걸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괜찮아 마을과 약간 비슷한 일반 네, 직장인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를 하면서도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음, 창업을 할 때, 생각보다 이제 창업을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생각과 좀 달랐거나 또는 제가 서울에서 만드는 일들이 되게 대부분이었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엄청 경쟁이 심하잖아요. 네. 그게 생각과 좀 많이 달랐다.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일은 다 잘 됐어요. 일은 다 잘 돼서 서울에서 한 일이 막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다 잘 됐는데 지금 목포에 온 게 서울에 게 안 돼서 온 게 아니라 서울에서 한 것들을 총망라하고 또 새 다른 챕터로서 넘어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갈 데가 되게 많고 보통 우리가 편한 지역을 생각하면 여유로운 지역을 떠올리면 제주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기도 하는데 그 많은 지역들 중에서 특히 목포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원래 서울에서 하다가 제주도에서도 실제로 머물려고 시도를 했고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진행했던 사업이 이제 한량유치원이라고 하는 사업이었고 그때 여행이나 한 달 살이 뭐 이런 것들을 했고 또 그걸 사업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제주도라고 하는 환경이 이미 너무 포하고 너무 여행 의존적이고 이 섬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사업적인 확장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불리했어요. 음, 그 항공권이 뜨고 뜨지 못하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주도 말고 다른 곳을 찾다가 사실은 그 다음 계획은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였고 저희가 태국 치앙마이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꽤 많이 알아보고 막 리조트도 빌리려고 했었는데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단기간에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았고 사업까지 하는 건 더 힘든 일이라서 그러다가 이제 목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주도에서 한량 유치원 할 때 보고 치앙마이에서 한 달 음. 살이 같은 거를 막 준비할 때 보고 지금은 목포에 내려간 거를 봤는데 목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음. 사람들이 괜찮아 마을이라는 곳에 가면은 좋고, 가면은 어떠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지방 소도시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의존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생태계예요. 그래서 네. 괜찮은 마을은 사실은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인 거죠. 음, 그래서 여기는 디자이너, 뭐 뭔가 영상 찍는 친구, 뭐 글 쓰는 친구, 사진 찍는 친구, 기획하는 친구, 여행 만드는 친구 다 있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일들을 주변에서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원래는 그걸 다 지방 소도시들은 서울이나 대도시에 의존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의 핵심은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이제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교육이나 여행을 만들기도 하고, 또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일들의 핵심은 이미 지역에서 필요로 하거나 또는 제 또래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데 실제 수요에 비해서 지역에 공급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괜찮은 마을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단순해요. 쉬고 싶을 때는 와서 쉴 수 있고요. 또 마음이 좀 어려울 때에는 한 주 정도나 6주 정도 쉬면서 여기서 작은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회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싶은 친구들은 저희가 일자리나 또는 뭐 일할 공간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커뮤니티까지 연계를 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쉽게 이곳에 정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몸과 정신이 힘든 사람들은 괜찮은 마을에 가서 음, 그냥 쉴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일, 창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면 괜찮은 마을에 음, 머물면서 또래의 창작가들과 함께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음, 만들어 괜찮은 마을에서 음, 찾아줘서 자기가 거기에 참여해서 일을 하면서 음. 약간의 생활 유지비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놓은 마을이라는 거네요. 그죠? 뭐 필요할 경우에 정착해서 본인들이 지역에 취업을 하든 뭐 창업을 하든 저희랑 같이 일을 하든 하는 거죠. 음, 그럼 명호 씨가 거기에서 주 역할을 하는 거는 뭔가요? 근데 저는 이제 대표니까 네. 일단은 뭐 전략이나 뭐 채용이나 또 실제 진행도 많이 하니까 이제 기획자 역할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음, 그냥 얼핏 듣기에, 괜찮아 마을은 완벽해 보이는 꿈의 궁전 같은 그런 음, 곳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가셨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힘든 점. 뭐 힘든 거는 네. 저희가 하는 일이 다 처음이니까 뭐 우리나라든 물론 해외에도 참고할 데가 별로 없어요. 갑자기 연고 없는 친구들이 지금 여기에 거의 40명 가까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약간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또 저희가 하는 일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얹혀 있고, 또 아직은 또 투자가 많이 필요한 시기라서, 음, 뭐, 겉보기엔 되게 좋지만, 네. 그만큼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쉽지가 또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할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비즈니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고도화시키고,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문제가 필요한데, 이게 지방 소도시다 보니까 그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직까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저희가 17명이 일하고 있는데, 17명 중에서 2명 빼고는 다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죠. 어, 17명이 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네. 40명 정도가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40명은 지역에 사는 괜찮아 마을의 주민들이고, 음, 저희가 말한 17명은 직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괜찮아 마을에 계시는 네네. 거고요. 음, 네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처음 내려오셨을 때, 목포에 정착하셨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에 2017년 6월 6일 와서 그날부터 모텔 구해서 살기 시작했고 2명이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하나씩 해야 됐어요. 돈을 못 버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제주랑 서울에 연고지가 있기 때문에 제주, 목포, 서울을 매주 왕복하면서 일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뭐 어려운 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고요. 뭐 괜찮은 마을이라고 하는 게 완성된 비즈니스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고도화시키고 또 그 비즈니스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가 유의미한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았고,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에 대한 기사부터 다양한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뭐 논문에도 나오고 연구를 하러 해외에도 오시고, 뭐 수많은 기관과 단체와 공공과 기업들이 연락이 오지만 저희는 그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중이고요. 맨 처음에 와서 모텔에 지내면서 뭔가 네.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작업을 했고, 처음 음, 수입을 만들어냈던 계기라던가 그런 것들에 음,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이야기해주면 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일단 저희는 기획사랑 여행사 일을 한 거고요. 네, 원래 제가 기획사 베이스고 공동 창업자가 여행사 베이스라서 네, 뭐 디자인 같은 거나 뭐 홍보 영상 뭐 아니면은 뭐 출판물 뭐 행사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제주에 가서 행사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 배낭 업체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주고 또 지역에 뭐 이런 그 완도군 소안면이라고 소안도에 있는 곳이 있는데 네. 가서 도시재생 기본 계획을 세워주기도 하고 뭐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공간들을 우진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빌려서 고쳐서 썼는데, 무슨 공간요? 그런 이제 무진장? 우진장이라고 하는 모텔이 무진장. 있는데요. 아, 여관? 네, 여관? 네. 여관 건물을 이제 저희가 이제 2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해가지고 얻은 공간을 고쳐서 이제 사무실 겸 사업 공간으로 썼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괜찮은 마을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은 보면은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건물도 연면적 200평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건물인데 네. 여기가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 겸 카페 같은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고 또 이 공간을 이용해서 뭐 대관이나 행사 같은 거 또는 이런 F&B 같은 걸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괜찮아 마을의 교육과 여행 파트가 되게 커서 네. 이런 기관이나 단체분들이 목포에 오거나 또는 저희가 가서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또는 멘토링 뭐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이제 음, 그런 활동들이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인 거죠. 처음에, 음, 맨 처음에 목포에 왔을 때는 목포 지역 음. 바로 현안에 있는 일을 했다기보다 오로지 베이스가 목포였다 뿐이지 일 자체가 목포에서 시작된 건 아니네요. 그러다가 그쵸? 지금도 저희가 목포에 일이 많진 않고, 네, 저희는 이제 하나하나씩 가져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베이스는 원래 서울이었으니까, 네. 지금도 서울이랑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목포에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 있다 뿐이지 실제로 음, 일들은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게 서울이나 뭐 제주도도 다 음. 커버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시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요새는 그래서 뭐, 요새는 해남이나 뭐 여수, 강진, 뭐 이런 데랑도 일을 하고 있고, 음. 각자 다양한 지역들과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그 명호 씨를 만난 게 음, 제주도에서였는데, 제주도 내려오셔가지고, 쓰레기를 모아서 그거를 판매해서 이슈화 되기도 했었는데, 제주도에 이제 처음 내려오게 된 계기, 혹시 나이가 20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제 취업하려고 다들 하잖아요. 보통의 우리 사회를 거쳐온 사람들은. 그런데 취업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어떤 창업의 길, 인데 또 일반적인 수익 모델만 하는 창업의 길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일들을 창업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계기가 된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3년 정도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퇴사를 하고 제가 여행을 하던 중이고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그 취업을 해서 제가 대학교 3학기를 남겨놓고 취업을 했어요. 음, 그래서 남들보다 엄청 빨리 취업해서 제가 25살에 취업을 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25살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3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도 그때
28인가 7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 되게 어렸었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회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과나 진짜 열심히 하는 약간 손꼽히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몇천 명 일하는 건물에서 마지막에 불 끄고 나가고, 제일 먼저 출근하고, 성과도 거의 매해 저희가 S, A, B, C, D인데 S 계속 받고요. 그랬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퇴사를 했고, 퇴사한 다음에 제가 그 좋아하는 그게 책이어서 그 제가 중고로 2002년식 산타모를 사가지고 산타모에 책을 한 700권 싣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책을 헌책방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 붙이는 프로젝트로 이제 팔았어요. 그래서 목욕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네. 그 그, 책을 팔면서 이제 제주도로 간 거죠. 음, 그런데 보통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이 왔는데 그냥 놀러 우울증이 다니는 게 와서 직장을 아니라 그만뒀죠. 네. 우울증이 와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냥 그만두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어떤 헌책방을 해야겠다. 이동식 헌책방을 음, 해야겠다. 음. 그런 계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세계 일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국내 일주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세계 일주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국내 일주를 하는 방식이 저는 이제 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팔면서 일주를 하자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여행하던 중에 기억으로는 그 일요일 날, 어느 일요일이 제 친구 결혼식이어서 제가 어느 지방에 있다가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서 그 친구 결혼식에 참여하고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서 제주도 한 바퀴 돌고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경로였는데 이제 배를 타고 그 제주도로 가야 되니까 그 배가 세월호였고 제가 음, 타려던 그 배를 제가 갑자기 친구들이 막 대구랑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네. 어차피 제주 갈 거고 앞으로 못 볼 건데 당분간 자기네 집에 더 들려서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배를 취소하고 대구로 갔는데 대구로 간 그 친구 집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새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원래 세월호를 그래서 타고 가면은 제주 하루 자면서 가니까 그죠. 그리고 사실은 새벽, 딱 제가 예약했던 그게 사고 난 그 시간대 그 세월호였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좀 심해져서 제주도로 내려가가지고 거의 몇 달 동안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그냥 음,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여행에 대한 목표나 계획이 아예 그때 바뀐 거죠. 그러다가 음, 이제 다시 조금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전시도 서천에서 하고 그때 막 익스퍼로트란 여행사도 창업하고 여행대학도 창업하고 그때가 이제 그 제주도 일정 다음 일정이에요. 음, 그 음, 목욕탕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도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또 없고, 음, 앞으로도 그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 나올까 잘 모를 음,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음. 여행 방식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때가 이제 제가 목욕탕 그 프로젝트들을 했을 때고 제가 이제 앞치마를 그 떼수건을 직접 다 바느질하고 재봉틀 해가지고 만든 거고 네. 그때 이제 이 앞치마랑 저 뒤에 있는 그 책들이 제가 팔던 책들이고요. 음, 그래서 떼수건하고 저 중고책들, 그다음에 이 앞치마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고요. 그랬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 사진 보시면은 뭔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메아리를 제조라고 하는 쓰레기 파는 프로젝트들도 이어서 이렇게 한 거고, 사실은 이 메아리를 제조 같은 경우도 그 목욕탕 프로젝트들을 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여행사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고, 전국 일주 여행사, 여행대학을 만들기 전에 잠깐 제주에 내려와가지고 했던 프로젝트가 이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도 그때 이제 이런 KBS 방송이나 수많은 이런 언론들의
노출이 됐었고, 네, 네, 첫 번째 목욕탕 할 때 왜 그 네. 프로젝트가 책을 파는 헌책방인데 왜 그게 목욕탕이고 책을 파는 음, 주인장은 때밀이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거 이름 지은 건 단순하게, 목욕탕 갔다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목욕탕이라고 지었고, 이 목욕탕은 제가 좋아하는 일들의 나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욕탕 옆 인간극장이 인터뷰 프로젝트고, 목욕탕 옆 책방이 책을 파는 거, 목욕탕 음, 옆 사진관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인화해주는 것들이었고, 굉장히 많은 연계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손편지도 써주고, 라디오도 운영하고, 전시도 하고,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런 활동들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때 실제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언론에도 너무 많이 요청이 왔었고, 전시도 사실은 그 서천에서 무료로 했던 거고, 제가 막 손편지 보내준다고 막 올리면은, 진짜 신청 많이 하셨어요. 각 네. 자기랑 펜판 하자고. 음, 그래서 인터뷰도 거의 300명 넘게 인터뷰를 했고, 네. 그 인터뷰들도 온라인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고요. 그랬었죠. 음, 그 목욕탕은 그런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내가 목욕탕 갔다 와서 음, 좋았던 그 느낌.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곳. 그런 느낌으로 목욕탕을, 음, 이란 이름을 만든 것 같은데, 호스트를 왜 네. 때밀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떼수건을 명함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어느 그, 날 그 사람들이 명함을 주길래 나도 명함을 주고 싶은데 명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명함을 실제 만들었는데 제가 명함 주면서 그때 떼수건은 실제로 그냥 제가 그냥 홍보 차원에서 전시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떼수건들을 같이 줬는데 사람들이 떼수건 받은 것만 기억하고 명함 준 건 기억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명함을 떼수건으로 줘야겠다. 명함을 준 걸로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떼수건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떼수건 주니까 때밀이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음, 제가 왓집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문화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거기 계시는 그 분께서, 그러면은 때밀이라고 부르자. 네. 그래서 이제 닉네임을 때밀이라고 붙이게 됐죠. 아, 그래서 때밀님이 되셨군요. 그때. 네, 맞습니다. 근데 어쩐 느낌으로는 목욕탕에 가서 때밀님이 때를 밀어주면 거의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마, 음, 거기, 저도 이제 명호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떼수건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났던 기억이 몸도 상쾌해지고, 마음도, 정신도 굉장히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아마 최고의 서비스를 받은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주도 가서 한량유치원 하셨잖아요. 네.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량유치원을 이제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또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일주 여행사라고 하는 타이틀에 붙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시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행처럼 사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음, 제주도에다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1박 2일에서 그 제주 최초의 게스트하우스라고 아니, 게스트하우스라고 소개된 그런 숙소가 하나 있었는데 표산에 그 숙소 사장님이 한참 열심히 장사도 하시고 돈도 버시다가 요새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여기를 빌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침 다른 거랑 이제 맞물려서 저희가 딱 빌릴 수 있는 기간이 49일 정도였고, 49일 동안 여행처럼 사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한량유치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한량유치원은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한량이, 저는 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쉴 줄 아는 사람들을 처음 우리가 교육하는 공간이 이제 유치원이잖아요. 유치원이 처음 배우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네. 한량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운영을 했고 준비도 2주 했고 홍보도 2주 했는데 거의 매일 만석이었고 네. 여행도 다 잘 팔리고 3박 4일에 그 4박 5일인가에 거의 60만 원 받고 항공권은 별도였는데도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한량유치원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슬로건이
장래희망은 한량입니다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판매할 때 홍보 문구가 널브러지는 시간을 판매합니다. 뭐 이렇게 팔았어요. 네. 그랬는데 실제로 너무 잘 돼서, 그 49일 끝난 다음에 저희 고민을 해봤어요. 아, 너무 잘 됐고 너무 좋은데 이건 어떻게 할까? 그거 하면서도 느꼈던 게 제주도에서 수많은 공간들에서 사람들이 저희 보고 더 해보고 다른 데에서 해보라고 제안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컸고 그래서 이제 한량유치원의 다음을 준비하러 갔던 게 사실은 태국의 치앙마이였고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한량유치원 치앙마이로 만든 개념이 사실은 괜찮아 마을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네, 그런 그래서 것 같네요. 한량유치원이 이제 네, 한량유치원이 약간 마을 개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그냥 작은 게스트하우스 한 집 하나의 공간에서 시작했다가 음, 그게 지금은 괜찮아 마을로 확장된 거네요. 음,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 한량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바쁜 경쟁 음, 사회에서 아무도 쉬지 않고 일을 음, 하는 생활만 하다 보니까 쉬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음, 사람들을 위해서 음, 처음부터 조금씩 쉬는 거를 알려줘야겠다. 쉬는 기본을 한번 음, 배워보자 해서 만든 게 한량 유치원이 된 거고. 그렇게 네, 생각하면 맞아요. 되겠네요. 그거를 이제 꾸준히 한량처럼 하려면 정말 뭔가를 조금씩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 마음은 한량이지만 몸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마을을 만든 게 괜찮아 마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괜찮아 마을 펀딩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펀딩도 한번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마을을 만드는데 이제 중요한 게 괜찮아 마을의 개념을 사람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가상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몇 개의 공간은 있지만 괜찮아 마을의 개념들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못해서 저희가 괜찮아 마을의 개념들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근처에 매입을 했고 그 매입하는 공간이 6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괜찮아 마을에 집이랑 학교랑 공장이라고 하는 개념과 심상상 자산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개념들을 함께 넣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아 마을을 하나의 건물에 온전하게 구현하는 일을 해볼 거고 그걸 이제 내년부터 펀딩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금도 비용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 음, 4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음, 했거든요. 어떤 네. 거에 지금 비용들이 많이 쓰였나요? 그러니까 괜찮아 마을의 실체를 일단 증명해야 됐고요. 다들 네. 가능하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40억이 38.6억이 다 36억 8억이 뭔가 이게 다 무슨 어, 이게 다 공간 쪽으로 쓰인 게 아니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비용이나 또는 정부의 용역을 통해서 괜찮은 마을에 뭔가 교육들을 운영하거나 또는 저희 공간을 매입하고 또는 그거를 그 리모델링 하는 비용들 다 포함한 건데요. 어, 대부분 저희가 괜찮은 마을을 그동안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만든 괜찮은 마을이 가능하거나 현실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였고 지금부터 투자하거나 만들어갈 것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일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음, 모델이 분명 돈이 되고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모델을 만드는 사례가 국내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약간 그 전초 단계죠. 음,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예 하나만 네. 들어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 지역에 살거나 또는 이 사람들이 쉬거나 실패할 수 있으려면은 저는 세 가지의 단계로 사람이 괜찮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음, 쉬어야 돼요. 여행하고 상담하고 대화하고 밥을 먹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쉬고요. 그 다음에 상상을 해봐요. 내가 창업을 할 건지 빈집을 고칠 건지 아니면은 뭐 뭔가 지역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보고 작은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라도 하나를 작게라도 한번 실행하고 성공해서 성취감을 느껴보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거고요. 음, 저희는 이 개념을 이전에는 6주 동안 2주 나눠서 진행을 했고
최근에는 저희가 앞에 있는 쉼과 상상에 집중해서 5박 6일 프로그램들을 주간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5박 6일 동안에는 일단 첫날에 오면은 같이 얘기하고 동네를 뭐 돌아보게 되고, 둘째 날에 상담을 받고 또 네. 대화를 하고 뭐 원도심을 여행하고, 첫날에는 뭔가 같이 이렇게 내가 누구고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상상할 수 있는 시간과 같이 노래를 만들어 보는 시간들, 또 그 음, 다음에는 작게라도 뭔가를 상상해보고 현실로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계속 뭔가 야경을 보거나 같이 파티를 하거나 뭐 이런 시간들이 포함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압축적이지만 5박 6일 동안 생각보다 다들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정말 쉰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소 좀 뭔가 괜찮은 말을 시선을 보여주는 인위적인 방식이지만, 저희는 그거를 살아보고 경험하면서 본인도 괜찮아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정착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타진해보는 그런 두 가지 음.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접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지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쉼의 단계에서 쉬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얻고 어떤 심리 상담가들과도 상담을 해서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충분히 회복을 한 다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상상을 하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단계. 그리고 괜찮아 마을에서 어떤 작은 미션들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서 작은 미션을 통해 어떤 성취감을 느껴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기도 하네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성공을 하고 나면은 음, 또 지쳐 있을 테니까 다시 쉼으로 돌아가서 쉬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음, 작은 성취감, 큰 성취감을 느끼고 다시 음, 지쳐 있을 때 돌아가는 그 마을 잔체가 음, 이루어지는 굉장히 음,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확실히 들어보니까 이게 어떠한 개념의 마을이 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목표하고 있는 게 있나요? 뭐 괜찮은 마을은 알아서 잘 될 거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그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면서 살고 싶은데,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 과연 내가 좋아하는 대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바람이 있다면은 10년 뒤에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10년 생각합니다. 뒤에도 인생 목표가 있다면, 없어요. 목표는 없고 네. 그냥 저는 오늘을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업적인 목표는 있는데, 개인의 네. 목표는 저는 현실에 충실해서 오늘 행복한 걸 오늘 하고 어, 내일로 미루지 않는 성격입니다. 최대 사업 목표가 뭘까요? 사업은 저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대기업이 되는 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는 일이 성장하고 경제적인 가치와 함께 고용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아, 그리고 정말, 목표가 아니라 다양한 거점으로 활동하면 좋겠고요. 음, 아, 잘 들었습니다. 명호님.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인터뷰는 이렇게 끝나도 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는 건강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몸 건강은 당연하고 마음 건강까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지치기 전에 혹시라도 돌아오기 힘들 것 같으면 지금 포기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괜찮아 마을의 박명호님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어, 끝난 인터뷰 건가요? 이렇게 네, 끝내면 될 것 같아.